지난주 미국에서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급 쇼핑몰에서 백인 여성이 한국계 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소년은 겨우 6살에 불과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4일 6살 소년이 가족과 함께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저는 2살 딸이 탄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백인 여성이 느닷없이 아들의 목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아들을 끌어안으며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쳤지만 백인 여성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가해 여성이 이들 가족을 위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내가 소년을 때린 것은 너희 책임이다. 너희들의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여 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쇼핑몰의 경비원이 난동이 일어난 상황을 포착하고 백인 여성에게 다가갔지만 그 역시 여성과 몇 마디 말만 나눴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백인 여성은 이후에도 한창 난동을 부렸고 제풀에 지쳐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소년이 받은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추후 인종차별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소년의 어머니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아들은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은 아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동생이 아니라 내가 맞아서 다행 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 백인 여성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과거 그녀가 히스패닉계 가족을 괴롭히고 침을 뱉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할 정도로 그녀는 이미 그 일대에서 유명한 인종차별 범죄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증거 영상을 본 담당 형사가 그녀를 곧바로 알아볼 정도였죠.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현장에서 그녀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백인 경비원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그를 당장 해고하고 방조죄로 경찰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 중 다수는 중국 때문에 한국이 보는 피해가 극심해졌다 호소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긴 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자 미국인들은 중국인을 대놓고 차별할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시선에서 아시아인들은 전부 중국인처럼 보이니 모든 아시아인들을 차별해도 그것은 중국 탓이라는 면죄부를 얻었다는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반대의 인종차별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줄리아드 스쿨은 미국 뉴욕 맨해튼 링컨 센터 내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공연예술학교, 세계 최고의 음대라 불립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클래식 음악 연주자 중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줄리아드 스쿨에서 수학했을 정도로 이곳의 명성은 높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전공은 세계 탑 클래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난 25일 줄리아드 스쿨 주최로 열린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도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이라고 불리는 핑커스 주커만이 느닷없이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은 것이었는데요. 지도를 받던 아시아계 자매 학생 연주가 자신의 성에 차지 않자 그는 갑자기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래하듯이 연주해봐라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자매들의 해명에도 그는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 노래하는 DNA는 그들의 DNA에 없기 때문이다. 라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음악인들의 말에 따르면 노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연주자의 예술성과 음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는 한국인들의 예술성이 유전적으로 부족하다는 말한 거죠.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던 줄리아드 스쿨 측은 추후 업로드된 수업 녹화본에서 주커만의 영상을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이브 방송은 수많은 네티즌에 의해 녹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지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한국인 차별 발언을 한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1967년 열렸던 레벤크리트 콩쿠르에서 그는 우승을 한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공동 우승을 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였기 때문입니다.
1967년 당시 아시아인 여성이 공동 우승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녀의 우승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상황이었으나 백인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백인 남성을 공동 우승자로 올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는 이때부터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 것이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겠죠. 요즘 들어 중국의 만행으로 아시아인 차별이 심해졌다지만 사실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원래 아시아인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열등감에서 기인하죠. 당장 세계 경제대국 순위만 봐도 한때 그들의 발아래라 여겼던 아시아 국가들이 순위권에 위치합니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도 아시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능력 없고 게으른 백인들은 근면 성실하고 재능 있는 아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제3의 도시라 불리는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보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리노이주 소재 공립학교들은 당장 내년 가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민사와 중서부 지역 정착과정, 미국 사회 및 지역사회 기여한 과정 등 전반적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전부터 미국 경제계에서 아시아인들의 영향력은 세졌지만 현재의 빠른 물결을 만든 장본인은 단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의 힘이 미국 젊은 층을 휩쓸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저 열등감으로만 대변되던 백인들의 감정을 동경심, 경외감으로 바꿔버린 것인데요. 역시 이것에 대한 1등 공신은 BTS라 평가됩니다. 202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곡 BTS의 버터는 얼마 전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젊은 문화계는 BTS가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심지어 최근 BTS가 발표한 신곡 Permission to Dance는 미국 사회의 초신성급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멜로디에 비교적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안무,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라는 가사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진 우리의 일상에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역 통제로 인해 자유가 억압된 현 시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분이지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데에는 허락이 필요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에는 유독 돋보이는 퍼포먼스가 있어 세계인을 감동에 몰아넣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안무처럼 보이는 이 동작은 사실 국제스와르 퍼포먼스로 녹여낸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편 채 나머지 손가락을 반쯤 구부리고 몸을 긋는 듯한 동작은 즐겁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손바닥을 펼치고 그 위에서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크게 V자를 만드는 동작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즐기고 있던 음악적 종합예술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청각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TS는 그동안 음악을 즐기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던 그들에게마저 함께 웃고 즐기자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특히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는 1990년 7월 26일 선포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장애 프라이드의 달로 정한 상황이기에 이번에 발표된 BTS의 신곡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BTS의 뮤직비디오 속 장면들을 유심히 보면 한쪽 벽에 disability, 장애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로 이번 음악은 그들을 위한 헌정곡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장애를 뜻하는 영어 스펠링에서 ability만 대문자로 강조함으로써 모든 이에게는 차별 없이 자신만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박애주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BTS는 이미 2018년의 콘서트 때부터 수화 통역사를 고용할 정도로 이 문제에 일관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니 그들에게 사랑이 빠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며 그들에게 열광하는 전 세계인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감동 사연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제가 BTS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죠. 할아버지는 자신이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슬퍼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Permission to Dance를 보던 중 할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셨죠. BTS는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곡을 발표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합니다. 항상 밝게 잘 견디던 아이는 사춘기가 되자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 누구와도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수어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퍼미션 투 댄스에 나오는 수어 동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신의 딸에게 BTS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5살의 귀여운 딸 카일리는 청력이 좋지 않아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으면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특히 어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꾸준한 재활을 통해 하면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청력에 도달하죠. 귀엽고 밝은 성격을 지닌 카일리는 한참 자고 있던 중 아빠가 깨워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자 뮤직비디오 속 수어를 따라하며 기뻐서 방방 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녀와 함께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나도 덩달아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소감을 말합니다. 이미 전세계 한류 팬들은 한국의 방송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굳이 입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모양을 보고 말소리를 해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한류 팬들은 한국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심성을 갖고 있구나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한국인들을 본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문화 사랑에 빠질 수 없는 이유라면서 말이죠. 얼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유로 2020 결승전 경기에서는 여지없이 인종차별 반응이 벌어졌습니다. BTS가 단독 콘서트로 전 좌석 매진 신화를 이루어냈던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경기인데요. 일부 몰상식한 잉글랜드 팬들이 티켓 없이 경기장에 침입을 시도하던 도중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집단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죠. 영국인들이 영국인의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했는데 대체 니들이 뭔데 우리 티켓을 빼앗은 거냐. 서슴지 않는 인종차별 언행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한다 불렸던 백인들이 인종차별에 자행하는 가장 큰 동기는 후발주자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부족한 능력이 부각되어 빠르게 변모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